이번은 저것만 해서 좀 정리합시다.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그 지난 특히 2년 이상 동안의 북핵 관련 협상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최근에 볼턴의 그 회고록이 이제 구체화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면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얘기 좀 좋겠습니다. 예컨대 트럼프에 관해서는 이제 적극적인 이벤트 중심으로 했었지 비전을 가지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북핵에 관해서 막연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과잉 해석하는 실제로는 행동도 아닌 것을 행동으로 해석해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는 네오콘의 입장이 물론 반영된 것이죠. 비핵화의 의지가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또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조금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한 꼭지는 이제 우리가 이 국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짚어보기로 하죠. 일단 지금 던졌던 새 주체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같이 좀 얘기해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 그래야겠죠. 저게 핵심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북이 지금 저렇게 돌아간 거는 작년 2월 말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예. 그 태도가 한 번도 긍정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시종 일관 공개 회의석상이나 자기들 내부에 또 그 아니면 대외적 발표나 심지어 이제 판문점에 6월 30일 날 해동에 대해서도 북이 그때 한 7번인가를 한 3일 동안 계속 한국은 오지랖 넓게 끼지 마라고 경고하고 했잖아요. 그 직후였던 거예요, 그게? 예? 그 직후였던가요? 아 직전에 그 트럼프가 이 한국에 G20 갔다가 도착하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담 당일 날까지도 북이 오전까지 비판을 했어요. 오히려 그 당시 그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쭉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하노이 회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갔고 한국 측에도 좌우간 적당히 미국에게는 그냥 북한이 영변으로 미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뭐 제재 완화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원래 그 중매쟁이가 이게 중매를 잘 쓰면 양복을 얻어 입지만은 잘못 쓰면 양쪽에서 빤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쨌든 북이 김정은이가 3박 4일 기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이빨을 바득바득 갈았고 그 이후에는 북한 입장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국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괜히 그렇게 움직인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과 북한을 붙이는데 좀 부정직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한국의 역할을 오버하고 또 북한의 역할을 의지를 갖다가 미국 측에 오버시키고 또 미국 측의 의지를 북한 측에 오버시키면서 일단 만나서 붙여보면 해결이 되겠다라는 또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또 이 현장에서의 적응성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기대하면서 만들어 왔는데 그게 이제 작년 2월 말에 하노이 회담에서 다 드러나서 깨지고 그때부터 이제 북한은 한 번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갔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까지도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도 한국을 끼워서 뭐 미국의 대선 이후에라도 이게 미북 간의 대화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뭐 이 볼턴이 폭로하고 트럼프가 또 반격하는 미국 내부의 이런 뭐 자기들끼리 일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거는 한국이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좀 상상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상상력 발휘가 이 서로 간의 이 전달에 대한 진실성하고도 연결되는데 뭐 약간의 좀 뭐 예를 들어서 흥정을 보게 하려면 부동산이 조금씩은 좀 오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성공이 되면 업적이 되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 거품이 있었다, 버블링을 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 비난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 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다시는 아마 내가 볼 때 미국의 대통령 누구도 이런 식으로는 한국을 끼워서 북한하고 협상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턴의 폭로로 이제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은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에 장은 이번 무대는 끝났다. 그리고 그거는 미국 대선 이후에 다음 무대에 열릴지 모르는데 그 다음 무대에도 한국의 역할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 대책을 세우고 고민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망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그러지 않다라고 이렇게 경강부회를 해봤자 좀 초라해진다. 그럼 중재를 잘못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할 수 있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그랬다고 아니 제가 보세요? 봤을 때 안 될 수 없는 일을 붙였다고 저는 보는 없는 거죠. 일을 원래부터요. 네. 지금 이 볼턴 회고록이 100%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 중에 일부가 옳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판단이 이렇게 내 생각으로 들으면은 동상이몽이 아니고 동상삼몽을 꿈꿨던 게 아닌가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서 일단 우리 정부는 과잉 의욕, 내가 볼 때는 비현실적인 낙관론으로 이 남북 문제를 너무 의욕이 앞서가서 갔던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어떤 결핍 상황을 이번 이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혹시나 해소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북한은 그런 기대를 했던 거고 미국은 트럼프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좀 더 북한을 그 미국의 기존 기조 그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랬다가 하지만 오바마 정권 때 인권을 내세우면서 북한을 압박해 갔었습니다. 그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서 더 압박을 해 가면서 지속해 갔어야 됐는데 트럼프가 위기에 몰리다 보면은 혹시 잘 되면은 트럼프가 자기 정치적 위상을 벗어나는 하나의 정치적 승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한반도 우리 문제를 놓고서 3자가 동상삼몽을 꿈을 꿨던 거죠. 결국은 파탄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는 참 입장이 난처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 생각,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관계를 우리가 관계를 단절하고 북미 문제를 접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거고 못한다면 못하는 상황에서 전략을 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말이야 좋아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헤쳐나가야 된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북한 내부의 사정, 미국의 내부의 정치 그리고 대북 전략 상황을 냉정하게 다시 분석을 해서 이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 남북 정상회담이 한 2018년도 이루어진 부분들은 여전히 필요했고 저는 즉각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그 전쟁 불안과 위기를 갖다가 어쨌든 한국이 넘기고 다른 차원으로 그것을 넘어가게끔 했고 그런데 그때 그 조성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키가 저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어떤 면에서 여러 말들을 성찬을 이뤄내고 이렇게 합의도 하고 다 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부분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는 게 저는 가장 큰 그 패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하기에 따라서는 잘할 수도 있었다고 보세요? 하기에 따라서는? 저는 그거는 창조적 그래서 그 당시도 창조적인 해법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키라는데 트럼프가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게 이 치밀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면서 이렇게 이 미래까지 바라보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없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부분에 그 미국이 쫓아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게 사실상 어떤 제재 부분들을 갖다가 제재 포함되지 않는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계 여론을 다시 환기시켜 나가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적극적으로 주도했어야 됐다 그 얘기네요. 저는 보면은 그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 폐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영변이 북핵의 최소 50% 이상, 70% 정도를 차지하는 위치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주 이 트럼프가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것 같아.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특사가 미국에 가고 뭐 정의용 그 안보실장이 누차 설명을 하고 뭐 다 했지만 역시 이 운전자 촉진자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이후에 북핵과 남북 관계를 새롭게 열어나가는 것은 내년부터 아니겠는가, 미국 대선 이후에. 근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는 거죠. 이 2년간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이 모든 이 세계 인류의 어떤 나는 요거라고 보거든요. 남북 문제가 이렇게 평화의 어떤 그거로 넘어가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볼턴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반동들도 많죠. 보면은 모든 인류가 그런다고 그러죠. 세계에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꼽씹고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라도 외교 안보 라인은 이 전면적인 교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장 할 수 있는 거 뭐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전단 관련 뭐 금지 관련 법안 만들고. 근데 전단 문제가 제가 이번에 그 전에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이번에 벌어졌던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문제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 전단을 갖다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못하게끔 했고, 그리고 이 전단 문제가 군사적 긴장 상태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도 우리가 다 겪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단 문제를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그만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즉각적인 대응을 갖다가 대책을 못 내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처지고, 그래서 저기서 뭐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1200만 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살법 금지법 만들면 뭐하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아니죠. 뭔가를 실행해 나가면서 그쪽에서 그걸 하면은 그거는 지금 바로 우리 합의 위반이잖아요. 이 전단 살포를 갖다가 우리는 민간인이 하는 걸 갖다가 연락사무소 폭파해버린 것은 합의 위반 아닌가? 아니라고 그러던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네. 그거는 군사 합의 없는 부분이라고. 군사 합의가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 그거는 이제 거기에서는 선언 문제로 그 정전거 협정 위반을 했으니까 그랬다 이제 그런 또 논리도 있고, 사실 남북 문제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상호주의예요. 사실 삐라를 먼저 뿌리기 시작한 남한이 먼저 했는지 북한이 먼저 했는지 수십 년 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적당적 행위를 상호간에 안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으면 하나하나 약속시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물론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도 내가 볼 때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면 통제할 수 있죠. 실정법을 떠나갖고 그 북한하고 그래 이야기했으면 지금까지 왜 그 문제를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 지금 현 정부가 북한 문제를 다룬 데 있어서 북한 내부의 성격, 북한의 입장에서 뭘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우리 중심으로 끌고 갔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현재 우리가 뭐 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대책. 아니 근데 저는 뭐 앞서 그러니까 이 지난 2년간의 노력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올 뻔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해고로 보면서 그게 뭐 100%안 맞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분위기를 전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2017년도 그 상당히 엄혹했던 그런 이 상당한 이 상황을 그걸 반전시키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17년 말인가요? 그때 그 평창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하고 기자회견하면서 한미 간 연합 군사훈련을 그러니까 지금 연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쪽에 북한에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마 물밑 간에 또 물밑 교류가 있었겠죠. 접촉이 있었겠죠. 그래서 김정은이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면서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 지금 남쪽에서 정의용, 서훈 이런 특사들이 올라가서 이 지금 북한이 나름대로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재 문제만 풀리면 충분히 우리는 이 그 비핵화할 의향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설사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그 정도만 읽어내면 미국과 갖고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 지금 당신하고 지금 만나고 싶다. 그 정도에 두 사람을 승사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럼 이 정부의 노력 자체를 그것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나는 아니 잠깐만 잠시만요. 더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하니까 지금 장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국과 그러니까 지금 서로의 기대치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결과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실상 이 무로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그럼 아예 안 했어야 된다는 식의 발상?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앞서 우리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2년 동안의 이러한 경험 자체는 저는 앞으로 지금 이 북미 간의 이런 지금 딜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주 소중한 자원으로 저는 활용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지금 이번 연말 미국 대선까지는 어차피 지금 상황은 저는 바꾸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의 상황 악화는 막아야 된다. 현상을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이 그러니까 핵실험을 한 번 더 하고 또 뭐 ICBM이나 SLBM 같은 거 쏘면 전략 무기를 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의 상황 관리는 충분히 해나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가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 건지를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길지 바이든이 이길지 그 두 개의 경우수를 다 놓고 우리 나름대로 조금 더 긴 호흡 차원에서 전략을 짜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까 황 소장은 지금 무력 도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봤는데 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지금 하는 것이 기존의 무력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본 사이 뒤통수 치는 거지 우리 이거 할 거야 해놓고 이렇게 때리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별로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하나만 반론을 제가 할게요. 문재인 정부가 17년도의 그 엄중한 상황을 극복했는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저는 달리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군사적 협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밀려서 남북 문제를 저울해 나갔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실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차라리 한 해 늦게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남북 문제를 접근해오는 그런 방식은 북한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도 통하지 않는 걸 보여줬었어야 됐어요. 왜 북한이 거기에서 군사적 협박을 하고 무력 분쟁을 일으킨 데 대해서 그걸 마치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이 엄중한 남북 한반도 위기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아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지금 뭐 가면은 남북 관계가 언젠지 북한에 끌려가는 이런 형국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중재도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북한한테 끌려가는 이런 구도가 가는 게 그거예요. 중국이 작년에 100만 톤 줬고 이번에 80만 톤을 줬다잖아요. 식량을요. 제가 볼 때 북한에 꾸려갈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중국이 하기 때문에 북이 뭐 저번에 뭐 엉망이다 코로나나 대북 제재로 좀 그러지 않다고 봐요. 몇 년은 버틴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 사태를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질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적극적이고 또 흥분도 잘하고 또 자기 이익 중심이니까 적당히 꼬실 수 있다고 한국 정권이 트럼프를 바라보면서 그게 미국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간과한 부분이 크죠. 대북 관계 측면에서요. 그래서 너무 기회라고 보지 마시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번에 제동이 걸린 게 볼턴의 폭로로 나오고 있고 저게 미국의 역사상 저런 식으로 이 권력 내부에서 있던 이야기들이 폭로되어서 터져 나온 게 있었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 북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솔직히 저는 어떻게 비핵화가 될 건가에 대해서 북은 절대로 비핵화 안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 핵을 가진 것을 미국이 인정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그걸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공화당이나 민주당 뭐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지나치게 이제
이 해석을 과대망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표현이 나왔잖아요. 스키조 뭐 스키프레니까. 그러니 그래서 독어로는 시조프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이 지나쳤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지나친 상상력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왔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북한이 말만 하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서 또 그냥 그렇게 갈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또 천진난만한 어떤 시각에 대해서도 나를 보고 얘기하지 마 저쪽으로 이해가 안 가요. 얘기하세요. 저는 저기 거의 북측과 이런 부분에 입장이 동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쳐다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사태가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은 이렇게 봅니다. 휴전선에 있는 NLL 정도에 있는 무인도를 하나쯤 북이 작은 거를 점령하고 버티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수가 뭐가 있겠느냐. 아니면 평택 기지하고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한 150km쯤 되는 섬 하나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이 대구경 방사포나 북한의 신형 미사일 도로 이 무인도를 날려버렸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느냐. 제가 볼 때 끝없이 말려 들어가 북한이 전형적으로 뭐 DMZ에서 무슨 포격을 하고 또 NLL에서 무슨 뭐 배를 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생각이나 또 연평도처럼 쏠 거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북한은 굉장히 창조적으로 도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조적으로 도발했을 때 이 정권이 솔직히 말하면 정권 말에 북한 때문에 시급하면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북한은 내가 볼 때 이 정권한테 대해서 별 미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지금까지의 전형적인 자기들만의 생각에 갇혀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 이쪽 보면서 얘기하세요.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어요. 핵실험 계속 하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때 참수작전 해가지고 그 우리 이라크나 탈레반 같은 경우 봤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얼마든지 실제로 그렇게 정말 심각하고 그렇게 위기였다. 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준비돼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준비돼 얘기하고. 있던 것은 이미 모든 거기서 다 이렇게 그 돼 있었고 일촉즉발이 그런 시기였는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한가롭게 오히려 평화 무드로 바꾼 게 이게 뭐 실책이었다는데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안타까움 이게 그 미국이라는 그 트럼프라는 1분 이내에 이 주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좀 더 이렇게 그 세계사적 의미에서 치밀하게 좀 그거를 했더라면은 그 참모들도 뭐 그랬다면 그런 게 또 우리 대통령이 창조적으로 그 부분을 부딪히고 깨 나가면서 갔었더라면은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으로 있는 그거는 최대한 복귀해서 우리가 이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이지 이 자체가 뭐 이게 와서는 안 될 상황이다 잘못했다 이거는 아니 역사를 참수 작전 이야기를 서로 나와도 참수 작전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무슨 작전은 도상 작전은 여러 번 했었죠. 우리나라에 되고 미국에 되고 다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건 결론 났던 거 아닙니까? 과연 지금 북한의 참수 작전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거기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나요? 27년도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뭐 그걸 갖고서 그때 절대 점령의 위기로 나는 보는 거는 동의를 못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선이 어디서 많이 봤던 선 같아요. 2017년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홍소장님 말씀은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협박하니까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뭐 평화의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거고 사실은 북한이 그러니까 벼랑끝 전술을 하다가 이게 기회를 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입장 전환, 전술 전략 변화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미국하고 딜을 한번 해보려고 나왔던 거고 그 판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북한이 그러니까 전략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입장을 바꾸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일종의 모멘텀을 만들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뭐 2017년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협박을 하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유화론적으로 이렇게 항복한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판단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사실은 이러한 이 극적인 상황 변화를 만들어냈던 그러한 그 뭡니까 이 전략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창조적이고 저는 뭐 그런 측면은 분명히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 또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그 상상력, 창의력, 기획력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갖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간의 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사장시켜야 된다. 3시 10분입니다. 지금. 이해 한마디만 할게요. 됐어. 그만해. 그 당시 참수 작전이 북한에 두고 핵실험이라든가 나중에 그걸 안 끝나고 했으면 이야기해. 그런 이야기 나왔겠어요? 아니, 끝나면 저는 이야기해. 그 아니 참수 작전은 이봐 한마디로 안 끝나잖아. 또 참수 이거 작전은 됐어요. 그만하시고. 참수 작전은 오늘은 하여튼 보수 정권에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그 뒤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미국 모양이 이야기죠, 저도 그건. 어디 판문점에서 많이 봤던 이 탁자 같은 모양이니까 이 정도 하시고요.